적기 19강 시작하겠습니다. 10회고요. 182쪽이에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확인하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1문단 보시면요. 그죠? 질문하고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네요. 이렇게 하면서 반응 보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더 모르겠다는 표정인데요. 라고 해서 반응 살피는 부분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3문단 쪽에 보시면요. 첫째 줄에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글로리안 소런슨 교수팀이라고 해가지고요. 전문가의 연구 결과 그리고 이제 전문가를 인용하면 신뢰성 높일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시각 자료를 제시해서 청중의 주의를 끌고 있다. 일단 시각 자료를 보여준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제시하며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보이지 않아요.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서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일단 이 문단 보시면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담배를 피우면 10년 뒤에 폐암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장 금연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확인되죠. 문제 쉬워요. 자, 2번 한번 가보죠.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자, 1번 보시면 축제 홍보 방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토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첫 번째 박 과장에 바라보시면 그죠? 벚꽃 축제 홍보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 쭉 이어지고 있죠. 괜찮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김주무관은 지역 주민들이 SNS를 즐겨 이용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김주무관 보면 그죠? SNS로 정보도 얻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번 금방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3번에 자, 이 주무관은 라디오 광고가 SNS보다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라는 것. 일단 이 주무관의 발화 한번 보면요. 그죠? 라디오 광고로 홍보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우리 왜 4번에서는요. 절충이라는 말만 잘 아시면 되는데 절충이라는 말은요. 서로 다른 의견을 어울리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거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 과장이 네, 윤 주무관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여러 생각들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건 절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절충이라는 단어 뜻만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3번 한번 가보죠. 자, 대화 내용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얘기하고 있고요. 자, 1번에요. 임대는 빌려주는 거, 임차는 빌려 쓰는 거. 지금 B에 바라보면 임대인이 빌려준 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B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일단 같은 부분인데요. B에 바라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빌려준 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문제는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지 않고 계약한 것에서 비롯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문제 그리고 뭡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지 않고 계약을 해서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4번 보시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도 임차인에게 빌려줄 수 있다. 일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 빌려준 건 문제가 없고 여기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설정돼 있어도요.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4번 한번 보시면요.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아니에요.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일단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 그리고 서리적인 표현, 의문문으로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유적인 표현. 우리 왜 비유 그러면 지규, 은유, 의인, 화류, 대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바다는 쓰레기 없는 푸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의인법 그래서 비유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서서히 죽이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해가지고요. 플라스틱은 독이다. 은유도 쓰고 있고요. 우리의 관심만이 다시 바다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생활 속 실천 방법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서리적인 표현도 확인이 안 됩니다. 2번 가보죠.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갔다가 해양생물의 몸에 축적이 되어 해산물을 섭취하면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 해가지고요. 일단 생활 속 실천 방법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죠? 다만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의문문으로 의문문의 형식으로 내용을 강조하는 서리적인 표현도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3번 가보죠.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라는 거, 이거 일종의 의인법, 비유법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라고 해가지고요. 의문문의 형식으로 내용을 강조하는 서리적인 표현도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피서객들이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습니다. 화류법, 일종의 비유고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되가져가도록 합시다라고 했을 때 생활 속 실천 방법까지 나와 있죠. 자, 4번을 좀 보면요. 산업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가 고래가 죽어가는 장면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인간도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요. 그죠? 의문문의 형식으로 인간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법 확인되고요. 정부에서 산업폐기물 관리 지침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정부의 방향 같은 게 나와 있는, 방안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생활 속 실천 방법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안 되고요. 바다를 쓰레기 무덤에 빗댄다는 점에서 비유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생활 속 실천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4번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문제 단순하죠?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말하기 방식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번 한번 가보죠. 자, 백 팀장은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일단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바람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공통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함께라든가 우리라든가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죠. 1번이 답이고요. 자, 2번 보시면 고대리는 백 팀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겉으로 명확히 드러낸다는 거죠. 백 팀장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일단 보니까 고대리 반대합니다. 거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공개 부담스럽다. 비교될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2번 확인되고요. 자, 3번에 임대리는 발언 초반에 백 팀장 발언의 취지에 공감해서 백 팀장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확인이 되고요. 임대리가 사회생활 잘하네요. 자, 그다음에 4번에 임대리는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해서 라고 해가지고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죠? 팀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잘된 것만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팀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시범적으로 먼저 올려보자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6번 한번 가보죠. 수정하는 방안으로, 그죠? 적절한 것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정독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독은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음, 즉 정교한 독서라는 뜻으로 한자로 이렇게 자세할 정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정독은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정독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그죠? 이거 아무 고칠 이유 없고요. 자, 무엇이 정교한 것일까?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거, 이와 같은 정독해가지고요. 지금 정교한 독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자세할 정자 쓰는 거 맞습니다. 수정할 이유가 없죠. 자, 그다음에 어문 실력이 문해력이고 정독의 결과로 생긴다는 거죠. 문해력이 발달하면 결국 독서 속도가 빨라져서 빨리 읽기는 속독이 가능해진다.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정속독했을 때 정교한 읽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뭡니까? 바를 정자가 아니라 자세할 정자 써야겠죠. 3번처럼 고치는 게 적절합니다. 이미 이렇게 쓰는 정독이라는 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세히 읽기, 정교한 독서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 정독이 빠진 속독이라는 거, 그죠? 일단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독이 빠진 속독이라고 그대로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4번도 고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고요. 자, 7번 한번 볼게요. 뭐 쉬운 문제들이지만 또 혹시나 싶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자, 기억 붙여보죠. 상대방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일단 김 주무관이 얘기했더니 최 주무관이 뭐예요? 저도 요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요. 공감 표현하는 거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자,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라고 해가지고요. 직접 질문한다는 것은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건데 아니죠. 그죠? 그냥 고민이라는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그럼 청중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려면 청중의 특성 중에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그죠? 김 주무관이 청중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면 준비할 때 유용하겠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맞춰서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 의사 표명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조사할까요?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에 보완하면서 이거 조사하면 될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반박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죠. 자, 8번 한번 보시면요. 수정 방안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제 기조 바뀌기 전에 이미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쭉 출제가 되고 있었었죠. 자, 한번 가보죠. 출제가 되고 있었죠. 조선 후기의 서학으로 불린 천조학은 학이라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학 나와 있으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보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죠? 학이라는 용어 썼으니까 학문적인 관점 맞아요. 고칠 이유 없고요. 당시 유학자 중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서학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신봉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신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믿고 받드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니까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니은도 고칠 이유 없어요. 그 자체로 쓰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들은 조선 사회를 바로잡고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문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사유책에 다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서학이 당연히 다른 것도 있었으니까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디귿도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들은 서학을 검토하며 어떤 부분은 수용했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은 수용의 반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지향이 아니라 지양했다, 하지 않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반대로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용과 반대가 되는 지양, 부정했다, 거부했다 정도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자, 정답 4번이고요. 네, 9번 한번 가보죠. 자, 대화 분석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기하고 있고요. 1번 가보죠. 은지는 첫 번째 발언에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뭡니까? 설탕세 부과 여부라는 화제 제시하고 있고요. 2번에 운용은 은지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보세요.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소비가 감소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니라고 해가지고요. 반대, 설탕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근거를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근거를 묻는 것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근거를 물어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상대방 주장을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거를 묻는 부분이 반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은지는 두 번째 발언 여기네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운용이가 물었을 때 뭡니까?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해서 소비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근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4번에 재윤은 은지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 일단 재윤이 말 봤더니 설탕세 부과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당 섭취와 질병 발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어. 은지가 설탕세 부과하자고 했을 때 이런 거죠. 당 항류 식품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이 예방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윤이는 당 섭취와 질병 발생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요. 은지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 그죠? 당 함유 식품의 소비가 감소하면 질병이 예방된다는 근거를 이렇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요.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10번 한번 보시면요. 발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번 보면 다양한 원인을 진단해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원인은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 하나예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해서 2번이죠. 화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이 문단에 보면 작년 한 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사고 피해 통계에 따르면 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신뢰도 높이는 거 맞습니다. 그죠? 실제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하면 당연히 믿을만 하겠죠. 그래서 신뢰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도입부의 사례를 제시해서, 도입부라면 이제 여기 첫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도입부 자체에 사례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나는 이런 것들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화제를 소개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3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청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해서 청자가 관심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테면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청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 있어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4번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자, 19강은요.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